요즘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이 없고 특히 아파트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수급 불균형입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일시적인 규제, 대출 규제, 그리고 또 금리 인상,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지면 이 높은 고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고 항상 정권의 시작점에서는 긴축을 해서 끝나는 시점에서는 정말 누구든 잘 살았구나, 이 정부가 참 잘해가지고 좀 정말 행복해졌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정치는 항상 조삼모사가 필요합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 바나나를 4개를 주고 저녁에 잘 때 3개 주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아침에 일할 때 3개 주고 잠잘 때 4개 주면 아, 우리 주인이 정말 나에게 잘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죠. 그래서 항상 정치의 시작점에서는 긴축하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가면 당연히 경제활동도 잘하고 정치 잘해서 경제 잘 살게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시점이다. 시작점이죠.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넉넉하고 담담한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역시 아파트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서울에 270만 호?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울은 공급량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10만 호, 20만 호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택지가 없거든요. 그나마 공원 부족하고 정말 상업 및 업무시설, 아파트, 주택밖에 없는데 택지 풀어가지고 공급할 물량이 없죠. 그러면 서울 밖에 가서 3기 신도시도 아직 다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힘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4기, 5기 때려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0만 호 공급이 원활치는 않을 것 같고 또 필요한 시기 그리고 적재적소에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 정말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필요한 것은 서울이겠죠. 그래서 서울의 주택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기가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는 사실 많이 올랐죠.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더 오를 기미가 있다고 하지만 뭐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가 20억, 30억 이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억짜리가 17, 18억 내려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은 새로 지어지면 적어도 싼 것들이 17, 18억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급할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서서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서울의 공급 부족은 여전할 것 같다. 서울의 공급 부족은 여전하다.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지요. 가로주택 사업도 투자해도 된다. 사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이 되면 우리가 보통 대규모라고 하는 건 뭐 1000세대 이상이겠죠.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정말 인프라도 좋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00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게 대표적인 게 가로주택 사업이죠. 가로주택의 사업의 규모는 땅으로 봤을 때는 약 3,000평,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이 부분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200세대에서 많게는 220세대. 아마
일반적으로는 10,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규모들도 있을 텐데 뭐 12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지어지겠죠. 그런데 이 10,000제곱미터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하나의 이렇게 큰 군단을 이루지 못하고 밀집 지역 내에서 이렇게 200세대, 150세대, 100세대, 200세대 해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형태로 돼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단일 규모로는 한 200세대 이하가 되겠지만 전체 규모로는 700~800세대가 공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좋은 알토란 같은 좋은 자리를 찾는다 한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상당한 주거의 가치도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산이 많이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위치 선정을 매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 선정만 잘한다면 가로주택 사업을 투자했을 때 내가 편히 살 수 있고 내 가족도 편히 살 수 있으면서 가격도 많이 오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을 투자해도 된다.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가로주택 사업의 가장 장점은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비 월등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막 오를 때 적기에 적정한 장소에 공급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은 보통 5년이면 공급이 되는데요. 일단 절차상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우리가 어떤 그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역 정비 구역 지정이 돼야 되고 또 추진위가 돼야 되고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사업은 바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바로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앞서서 말씀은 기본 계획 수립에서 그 정비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그 다음에 조합까지 가는데 이 기간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말이 재개발이 10년 걸린다고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10년이지 그 준비 단계까지 가려면 요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실 조합 직전까지 오는 데만 해도 10년 걸리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까다롭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힘들고 반대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 가로주택까지는 조합 바로 인가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걸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조합 설립 동의서에 대해 연번 부여라는 말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가로주택사에서는 자 연번 부여가 일단 심사를 통과해서 승인이 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구청에서 하죠. 구청에서 이렇게 조합이 우리가 동의서를 내 가지고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조합에다 이제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연번 부여 승인이 납니다. 연번 부여 승인이 난다라는 게 곧 이 재개발로 봤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위까지 승인됐다고 할 정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연번 부여가 인가가 났다, 승인이 났다. 이게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도 됐고 추진위도 승인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9년 정도가 빠른 거죠. 여기까지만 온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아주 간단하죠.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66.6, 약 67%의 동의만 일어나면 조합 인가가 납니다. 조합 인가가 나면은요, 그 날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좋은 점은 조합 설립가 인가가 나는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에 따른 매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거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합원 수가 증가하는 신축 쪼개기라든가 기존 구주택을 이렇게 빌라를 구다가구 주택을 빌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쪼개기, 이런 구축 빌라 쪼개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동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조합 인가가 나면 바로 시공사 선정도 쉽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심의 바로 들어가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바로 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우리 보통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그리고 특히 관리 처분까지 가는 데만 해도 보통 8, 9년 정도, 빠르면 7년, 8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남과 동시에 보통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있는 관리 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관리 처분이라는 게 어려운 행위인데 여기에는 조합 인가 나자마자 곧 사업 시행가를 낼 수 있는 거죠. 사업 시행가는 곧 어떤 거예요? 건축 허가죠. 건축 허가가 나면서 곧 관리 처분까지 나서 2주를 준비를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하고 철거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착공해서 준공까지 보통 20개월에서 28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 가로주택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준공, 입주까지 보통 4, 5년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재개발 하나 하려면 10년, 15년, 뭐 20년도 걸리죠. 한남 뉴타운 같은 데 보세요. 2005년에 정비구역 지정되었다가 해제됐다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2006년에 지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인데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도 입주까지는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20년 걸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한남 뉴타운 투자했는데 지금 내가 당장 25억, 30억, 40억짜리를 받고 싶은데 이게 이미 받았으면 팔고 나왔을 텐데 지금 아직도 입주까지는 꽤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공급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양질의 아파트들이. 그러면 물론 명품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겠지만 좀 덜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로주택을 하는 것들은 4, 5년이 바로 공급이 되니까 정말 다른 것들은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뭐 부가연 뉴타운 보십시오. 아이언 뉴타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신길 뉴타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장인 뉴타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직도 공급한다고 하고 뭐 장인 뉴타운 12구역, 13구역, 뭐 14구역 해제된 구역도 있겠지만 지금도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이 가로주택 사업은 4년, 5년이면 입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로 한 시기에 내가 공급할 수도 있고 필요한 시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사업도 정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가로주택 사업에 대한 단점이 뭐예요? 200세대 이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아파트가 4개에서 5개 동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인프라도 어떤 커뮤니티 시설도 좀 적게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가격이 낮은 게 단점이죠. 그런데 장점은 뭐예요? 빨리 공급하고 그만큼 나중에 이 편의시설이 좀 덜 들어간 만큼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추가 부담금이 더 적게 들어가겠죠. 추가 부담금이 좀 적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리를 구청에서부터 하니까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빠른 시간 하기 때문에 경비가 덜 들어가니까 결국 추가 부담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득이 많죠. 그래서 인풋 그러니까 분모 들어가는 돈 대비 분자 아웃풋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좀 높겠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사업의 한계가 200세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구역들이 함께 지어지는 데는 그만큼 전체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제 발표된 판포 1동은 9개 구역이 동시에 이렇게 연번 부여를 받고 지금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판포 1동 같은 경우에는 뭐 200세대, 150세대 되는 게 9세대니까 눈으로 계산하더라도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공사도 빨리 하고 도로라든가 정리 구획이 잘 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투자하시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대부분 밀도가 낮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퍼져 있어요. 200세대, 200세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죠? 도로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 이런 게 발생이 되겠지만 서울은 초고도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지하철 이런 게 다 이미 나 있죠. 그리고 학교, 병원 다 있죠. 그러니까 집만 하나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2000세대, 1000세대, 50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내가 200세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이쪽에 오히려 노후 주거지에서 방해물이었거나 가격을 저하시키는 용인이 됐다라면 주변의 아파트가 더불어져서 내 아파트, 내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인프라를 같이 일부를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로주택 사업을 투자를 하실 때는요, 위치 선정을 매우 잘 하셔야 돼요. 기존에 어느 정도 지하철은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고밀도 지역 내 인근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주변에 내가 아파트가 됐을 때 내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갈 수 있는지, 주변에 대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월세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상권과 병원들이 가까이 그래도 1km, 한 3km 이내에 있는지. 왜? 내가 1km, 3km면은 택시를 타고라도 3분에서 5분이면 접근 가능하잖아요. 내가 위급할 때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투자하신다면 가로주택 사업도 투자해도 된다. 그래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해도 된다라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가치, 주거의 가치도 있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거, 내가 살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굳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된 거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7, 8년 후에 입주하는 것들 10억, 8억 투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2, 3억 가지고 가로주택 투자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억을 할 때 가로주택 사업을 한 것들은 그 주변이 20억이면 내 건 그래도 17억은 가거든요. 15억이면 이 가로주택 사업도 12, 3억은 가거든요. 그 대신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게 가격이 3억 싼 만큼 내가 투자비가 3억이 싸면 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많은 부분들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막 이런 가로주택 투자할 때 함부로 하면은 위험해요. 이게 그냥 좋다 옆에서 말로만 그러지 왜 좋은지 잘 모르니까 정말 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조예가 있는 좀 멘토 또 전문가들 좀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서 내가 이 지역에 들어가면 좋을 겐지 나쁜 겐지, 그리고 정말 돈이 좀 오를 건지, 가격이 올라서 내가 아이들한테 좀 상속이라도 좀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손주가 학교를 좀 잘 다닐 수 있어가지고 정말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받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서울에 지금 아파트의 공급 계획은 있지만 정말 그렇게 공급할 만한 택지들과 재개발, 재건축이 막 용이롭게 마구 진행이 돼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고 요즘 공공이 그나마 조금 빨리 공급하려고 하는데 공공마저도 이 민간 개발하고 그러니까 민간 지역 주민들과 많이 이제 부딪혀서 공공하고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급이 좀 차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 스스로 하고 또 가로주택 장점이 뭐냐면 추가 부담금도 적게 들어가겠지만 5년 재당첨에 또 안 걸려요.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을 또 투자를 하면 주택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좀 별로 없고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재초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제외되고 또 피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 이익이 많은 그런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서울 핵심 지역 또는 정말 지하철 있고 학교 있고 정말 인근에 상업이 업무실이 3km 내에 있다고 한다면 가로주택 관심 가지셔가지고 정말 적기에 적정한 장소에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